네 번째 SNS를 가로막는 이유는 늘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어서 올릴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입니다. 주부의 일상이 쳇바퀴 돌듯이 늘 똑같아서 나는 진짜로 올리고 싶은데 올릴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학교나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와서 집 청소를 조금 하고 점심 먹고 그러고 돌아서면 아이들 데리고 올 시간이 돼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숙제 조금 봐주고 간식 조금 하면 간식 조금 주고 나면 저녁 먹을 시간입니다. 저녁 준비하고 저녁 먹은 거 치우고 아이들하고 조금 시간 보내고 나면 잘 시간이 되죠.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조금 시간이 남아요. 그때 뭘 할 수 있을까요? 넷플릭스 한 편 보고 잡니다. 그러면서 잘 때 그런 생각을 하죠. 내일은 청소하지 말고 옆집 엄마랑 커피 한 잔 마셔야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내가 SNS에 뭘 올리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SNS에는 꼭 정말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이벤트 그런 것만 올려야 할까요? 우리가 SNS를 볼 때, 남들의 SNS를 볼 때 이 집은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맨날 놀러 다니네. 아니면 이렇게 맨날 맛있는 걸 사 먹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나도 그런 부러운, 남들이 봤을 때 부러운 것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있어 보이는 것들만 SNS에 올려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남한산성에 살고 있는데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잣나무 숲이 보입니다. 잣나무 숲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여름이 되면 집 앞 계곡에서 뛰어놀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아무렇지 않은 일상입니다. 저는 그런 일상을 한 번도 SNS에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날도 가족들이랑 같이 밤에 산책을 하다가 하늘을 봤는데 유독 별이 굉장히 반짝이는 밤이었어요. 별들은 카메라에 잘 담기지 않는데 그날따라 별이 굉장히 많이 떠 있었고 카메라에 담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SNS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별이 보이는 곳에서 살고 계신다고요?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별이 안 보이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별이 안 보이지? 생각해 보니까 저도 별이 안 보이는 곳에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기 남한산성에 올라와서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진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보는 풍경들이 누군가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힐링하기 위해서 가는 장소인데 저한테는 너무 당연해서 그것들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루함과 특별함은 정말로 시선의 차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눈이 오거나 뭐 가을이 되거나 하면은 남한산성의 풍경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도 이번 주에는 여기 한번 가봐야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럴까요? 저는 숲에서 살고 있지만 식물 키우는 걸 못해요. 저희 집의 실내에는 식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식물을 굉장히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를 자기만의 정리법으로 쉽고 간편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스타벅스에 매일매일 출근 도장 찍듯 가서 커피를 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나한테는 너무너무 일상이어서 지루한 그냥 그런 일들인데 누군가 보기에는 굉장히 특별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기록을 조금씩 하다 보면 나의 어떤 지점에서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나를 조금씩 기록해보는 겁니다. 김신지 작가가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책에서 기록은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쓰는데
있어 보여야 하는 일들을 써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죠. 미래의 나에게 나의 오늘은 이랬어. 미래의 너는 어때? 라는 마음으로 그냥 가볍게 툭툭 올려보시면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기록해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의 시선이 남에게로 가고 있다면 부러움밖에 느낄 수 없지만 그 에너지를 나에게 갖고 오면 나의 오늘이 특별해집니다. 특별해서 오늘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하고 나면 특별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기록을 계속 열심히 했는데도 저처럼 뭔가 수익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책이라는 기록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뭔가 얻어지는 게 없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나에게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나와 나를 둘러싼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내가 일상을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순간이 나의 아이를 좀 더 아름답게 보는 순간이고 내 스스로를 좀 더 사랑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SNS에서 요즘 돈 벌 수 있습니다. 엔잡러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나의 오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SNS를 가로막는 이유는 SNS는 시간 낭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 이유에서 항상 걸려 넘어졌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에게 SNS는 분명 최적의 도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싼 비용을 치를 수 있는 위험한 도구이기도 해요. 저는 주부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딘가에 매여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나의 자유로움을 표출하려다가 시간을 완전히 잡아먹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SNS를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마을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디어의 노출이 적고 저희 집에는 TV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SNS를 하겠다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질 않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SNS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남편이 날선 눈빛으로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엄마만 그렇게 하고 있어?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버럭했어요. 야, 내가 지금 노는 줄 아냐? 나 지금 일하는 거야. 나 지금 자기 개발 중이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속으로 좀 찔리더라고요. 어떡하지? 나 정말 스마트폰 중독이 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디톡스를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요일 자정이 되면 핸드폰을 꺼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핸드폰을 켭니다. 그마저도 그걸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제 블로그에 스마트폰 디톡스 하루, 이틀, 3일 막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근데 그 끄고 있는 동안 저는 불안했어요. 너무너무. 내가 끄고 있는 2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그 사이에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때는 정말 저한테 좀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들이 왜 핸드폰을 꺼놓냐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만 들었고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SNS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나는 계속 이것을 놓치지 않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3가지인데 이 3가지도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다양하게 한번 시도해 보시면서 나에게는 어떤 스마트폰 사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첫 번째 방법은 콘텐츠 발행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침, 점심, 저녁 3번
세 번의 어떤 콘텐츠를 발행한다고 시간을 정했다고 하면 그 발행하는 시간 앞뒤에 30분을 소통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SNS는 내 것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남의 것도 바라봐 줘야 해요. 그런데 남의 것을 바라보다가 시간을 오버해서 2시간, 3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 동안은 내가 댓글로 소통을 하고 다른 사람 거에 가서 관심을 표현해줘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규칙적으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SNS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처럼 이제 SNS가 하나의 업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나의 시간을 정해놓고 이것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주얼 시계를 활용해서 시간을 조절하는 것인데요. 비주얼 시계라고 하면 요즘 구글 시계라고 시간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시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블로그를 발행할 때나 댓글로 소통할 때도 이것을 게임처럼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을 보면서 지금 빨리 써야겠다 혹은 이제 끝내야겠다라고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시계가 없는 분들은 알람 설정을 해두어도 좋아요. 30분, 10분 혹은 1시간 이렇게 알람 설정을 해놓고 알람이 띠리릭 울리면 그 즉시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글을 발행하던가 소통을 멈추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SNS의 알림 설정을 전부 꺼놓는 거예요. 저는 카카오톡에서 꼭 제가 받아야 하는 연락이 아니면 전부 무음 처리를 해놓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서 댓글이나 좋아요가 달렸을 때 알림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이냐면 내가 선택한 시간에 내가 들어가서 확인하겠다는 마음이에요. 거기서 나를 계속 불러들여도 나는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저의 어떤 암묵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바로 실시간 소통을 못하니까 이게 조금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남에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SNS를 하다 보면 제일 알게 되는 것은 남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바로바로 소통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대를 같이 느낄 수 있는 우리만의 어떤 룰 같은 것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이 모두 맞을 수는 없겠지만 한번 여러분만의 방법을 사용해서 현명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5가지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계속 넘어지고 엎어지고 안 되겠다, 이거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새아이라는 엄마의 역할에 갇히지 않고 이렇게 뭔가 뻔뻔하고 자유롭게 제가 좋아하는 일들로 SNS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지 말아야 할 수많은 이유 중에서 해야 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가 나에게 주는 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안에서 계속 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온라인 활동을 시작한 지 한 1년 반 만에 첫 수입이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상상도 해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무언가 활동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첫 수입은 제 첫 책의 계약금이었어요. 그 전에 다른 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 활동을 할 때에도 저는 무언가 수익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 계약금을 받았을 때 그 감정은 뭐라 말할 수가 없이 기쁘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그런 고단함들, 끊임없이 작아지고 움츠러들었던 그런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당당해지려고 애썼던 노력, 그 모든 것을 기록한 나를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되게 잘했다. 그 순간에 놓치고 싶은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참 수고했다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스스로 해주고 싶었어요. 만약에 저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었거나 남다른 육아 비법을 가진 제가 고수였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SNS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제 잘난 맛에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잘했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정말 아무런 무기가 없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나는 전 직장이 뭐라고 소개를 하기도 하던데 저는 전 직장을 뭐라고 소개할 그런 백그라운드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범한 전업주부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로 업을 찾고 돈을 벌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 SNS밖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쉽고 대단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SNS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여전히 새 아이를 보육해야 하는 엄마입니다. 아이들 등하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도 없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일을 모두 받아서 할 수도 없어요. 저에게는 아직도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애쓰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조급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려고 해요. 나는 지금 나의 커리어를 쌓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아이가 이제 엄마 필요 없어요. 우리 독립할 거예요 라고 말할 때 그때 나에게도 진짜로 자유로운 시간이 오겠지? 그럼 그 시간을 위해 나는 차곡차곡 오늘을 쌓아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이 전부 저의 커리어를 쌓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릴 때 뭘 하고 싶으셨나요? 여전히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것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SNS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전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듯이 말이죠. 그리고 저희 집에 책방 사업자를 냈습니다. 지금 책을 입고하고 있어요. 저희 집을 오픈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어봐요. 아니 집에서 어떻게 책방을 해? 할 수 있지. 왜 못해?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좀 더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그런 불안함 없이 나는 얼마든지 우리 집을 오픈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곡차곡 하나씩 해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책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같이 하자고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잠든 밤 10시부터 엄마들을 모아서 독서 모임을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일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무언가를 선택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내 손으로 처음 뭔가 선택해본 이야기를 블로그에 쓰기 시작했고요. 나의 결핍이 아이에게 갈까봐 무서워서 공부했던 육아 이야기를 블로그에 쓰기 시작했고요. 부끄러워서 부르지 못했던 노래를 나 혼자 내 기타 반주에 마음껏 부르겠다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거기에서 받는 피드백으로 제가 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모두 이 과정들을 SNS에 남겼습니다. 리치 칼 가하드는 레이트 블루머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를 꽃피우는 일에는 기한이 없다. 우리의 미래의 이야기는 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연필로 쓰이는 것이다. 따라서 고칠 수 있다. 저는 늦었다고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고 그때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처럼 돌에 쓰는 이야기가 아니라 연필로 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고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정해놓은 잣대와 굴레에서 엄마는 이래야 한다는 편견 속에서
스스로 갇혀있는 한계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날개짓을 시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혹시 엄마는 아이돌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셨나요? 아이돌이 엄마가 되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 평범한 엄마들처럼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방송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것을 방송에서 끌어내서 그분들이 다시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훨씬 멋있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시대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엄마가 엄마로서의 역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계를 대중에게 먼저 언론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관종이라는 그런 편견 안에서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새아이 엄마가 벌써 2권의 책을 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옆집 엄마, 앞집 엄마도 곧 이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엄마들은 세상에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SNS를 시작하세요. 다음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감사합니다.